둘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밀착하게 하려면 로맨스 같은 걸 좀 많이 만들어야 되죠. 잔잔한 로맨스. 규칙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은 일단 정서적인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애무하면서 예민한 성감대가 어딘가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남자는 사실은 어쨌든 사정을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은 게 너무 명확한 건데, 여성분들은 좀 오르가슴이라는 걸 언제 느끼고 좀 여자들은 일단 뭐 섹스라는 과정 자체가 되게 즐겁잖아요. 쾌감도 많이 느껴지고. 그런데 이제 오르가즘이라는 건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르가즘 느끼면 이렇게 왜 여자들 몸이 이렇게 쫙 활처럼 휘기도 하고 호흡도 가빠지고 눈 이렇게 벌려보면 동공도 커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가슴에 이렇게 붉은 반점 같은 게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런 어떤 현상이에요. 자궁 수축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쾌감이기 때문에. 근데 확인하기는 참 어렵죠. 네네. 그리고 섹스하다가 여자의 동공을 막 열어볼 수도 없잖아. 야. 그리고 뭐 또 거짓 오르가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남자가 애무를 충분히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이유도 있겠죠. 너무 드립다. 굉장히 왜 급하게 막 삽입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 이제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해졌지만 여자들이 경험이 없어서 자신의 성감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는 게 쾌감을 느끼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자유행위 해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유행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쾌감을 느끼는지를 아니까 꼭 굳이 말로 하면 좋지만 말로 못할 땐 몸 위치를 바꿔서라도 왜 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 연습해봐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성관 개발 안 된 경우에 경험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여자들의 오르가즘은 어쨌든 90% 이상이 음액 오르가즘이에요. 근데 이제 온몸이 성감되니까 남자보다 훨씬 좀 버라이어티하게 느껴요. 그래서 애무하면서 오늘 예민한 성감대가 어딘가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오랄 섹스라든지 손으로 해준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끼도록, 음액 오르가즘 느끼도록 하면 음액 오르가즘 느낀 여자들은 삽입해서 30초 안에 사정을 해도 다 오르가즘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 음액 오르가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음액 오르가즘은 왜 아시는 여자의 오르가즘 뭐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거요? 여자의 오르가즘의 종류, 성기 오르가즘의 종류. 여성분들을 이제 그쪽에 이제 클리토리스 음액. 네, 그거를 이제 잘 뭔가 했을 때 이제 여자분들이 뭐 반응이라든가 어떤 분은 이거는 실제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좀 많은 물이 나온다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성 사정? 여성 사정하고 쾌감하고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 사정을 그러니까 여성 사정이라는 게 사실 말은 좀 안 되는 거예요. 사정이라는 건 뭐냐면 정액이 나오는 걸 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여자는 정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뭐가 나오는 거죠? 오르가즘을 느끼면 액체가 그 지렉이 좀 많이 애액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어떤 사람이 젖을 만큼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여성 사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성 사정을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오르가즘을 극대하게 더 느끼느냐? 이건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성 사정을 하면 이제 왠지 여자들도 뭐 자기가 좀 뭔가 능력 있는 것 같고 남자들도 뭔가 잘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정말 뭐 사정을 안 하는 여자가 그 사람들보다 만족감이 낮으냐? 이거는 알 수 없다라는 거고, 보통 이제 여자들 그 오르가즘 얘기할 때 음액 오르가즘, 또 질 오르가즘, 그리고 G스팟 오르가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오르가즘들이 사실은 다 음액 오르가즘에서 선행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액을 자극해서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이제 삽입이라는 거 외에는 손과 입이라는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럼 어쨌든 음액을 건들 수 있는 이 딱 세 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여성분은 입으로라든가 손으로 해준 거를 싫어하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뭐 못하겠죠. 손으로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정말 좀 대화가 되면 얘기를 좀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거 싫어하는 이유가 냄새 날까봐. 혹은 더럽다고 생각해서 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깨끗하게 씻기만 한다면 성기가 손보다 깨끗하죠. 그렇죠. 이제 남자들을 해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남자들은 성기가 비뇨기기도 하잖아요. 여자들은 비뇨기와 성기가 이렇게 따로 있지만 남자들은 이제 그 같이 있으니까 소변이 나오는 대로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사실 소변이 나와서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쿠퍼 씨 분비물 얘기하셨잖아요. 걔가
이렇게 나오면서 싹 닦아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얘 자연의 섭리는 그 깨끗한 요도관으로 정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뭐가 더러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뭐 남녀가 서로가 손이든 입이든 하는 거를 한쪽이 싫어해요. 대화를 했어. 싫어하면 대화를 해보고 안 된다 근데도 그럼 난 못하는 싫대. 거지. 그럼 못하는 그건 거지. 못하는 거는 이제 이쪽 편도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동의를 구했지만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남들은 다 하는데 뭐 이게 그건 남은 남이고 남은 남이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라기는 다 할 수 있다면 한번 허락을 해본다면 사실 그런 것도 좀 탐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먹어본 음식도 둘만의 먹고 탐험. 뭐 안 가본 곳을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굳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폐쇄된 영역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용기를 좀 내보시고 사실은 그것이 여자의 쾌감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에 왜 안 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자기는 하면서 안 해주는 경우 있어요. 그건 너무 자기는 나쁘다. 막 좋아하면서 나쁜데? 넌 싫어 냄새 날까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평등하고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또 좀 양보도 하고 이런 어떤 협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그런 성감대 찾으려면 대화도 하고 물어도 보고 스킨십도 해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각자에서는 자유행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속궁합이 안 맞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속궁합은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 뭐 이제 손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입으로 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고 그냥 했는데 좀 좋긴 하지만 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덜 맞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느끼는 거는 속궁합이 안 맞으면 이게 노력으로 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게 있긴 하겠지만 쉽지 않은 영역이 그러니까 속궁합이라는 거는 이게 사람을 이성으로 처음 만났을 때 뭐 엄청난 이유를 안 돼도 호감이 빠지든 안 빠지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서로가 엄청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속궁합은 정해진 어떤 이런 물론 이제 사이즈는 있죠. 다 사이즈는 있지만 여성의 질은 어떤 사이즈의 남자의 성기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 남자의 성기는 아주 작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여자들은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속궁합이 처음부터 잘 맞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누굴 만나면 대화를 이렇게 할 때 대화가 막 처음부터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고 막 쾌감이 막 느껴질 정도로 그런 사람이면 좋지만 만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왜 이렇게 탐색을 하잖아요.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뭘 좋아하느냐 뭐 취미가 뭐냐. 근데 그런데 보면 말을 하면 할수록 자주 만날수록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왜 뭐 한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춘보다 매일 만나는 이웃하고 더 친하고 그 사람의 왜 즐거움이나 이런 거 더 잘 알잖아요. 그것처럼 속궁합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가끔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속궁합이 안 맞아서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테크닉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왜 방법을 바꾸고 상대가 좋아하는 걸 시도해보고 이러면서 속궁합은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열린 마음이랑 서로의 대화는 그렇죠.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면 뭐 민망하게 뭐 이런 서로 남녀가 다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둘이 같이 이제 결혼이지만 그거는 결혼은 공인된 섹스 파트너인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만 섹스할 거야. 이 얘기잖아요. 멋진 단어인데 공인 파트너. 공인된 사람들 모아놓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하고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요즘은 혼후 순결을 지킨다고 또 가족하고 뭐 하면 뭐 안 돼요. 뭐 가족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말도 안 된다고. 이건 외도를 부추기는 말이죠. 네, 그럼 누구랑 할 건데요? 이렇게 한마디만 들어가도 할 말이 없어요. 가족하고 아니면 누구랑 하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딴 사람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의도로는 아니고 이제 가족과는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안 하게 된다. 그렇죠. 근데 말이 씨가 되니까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농담은 없어졌으면 좋겠고 또 뭐 요즘 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못됐어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은 힘이 세요. 그래서 왜 내가 이게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 되잖아요. 교수님께서 결혼 생활 부부 얘기해 주셔서 요즘에는 그러면 섹스 리스트 부부는 어느 정도나 많고 성관계 문제 상담하세요. 요즘 진짜 더 옛날보다
많아졌나요? 아니면 요즘 시대가 그만큼 열렸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냥 이제 지금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일 수도 있고. 섹스는 네. 그거는 뭐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부터의 얘기고 사람이 아기를 낳는 생식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는 훨씬 더 드러내는 그게 늦었겠지만 네. 저는 요즘은 좀 없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제 탓인지 거기 탓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상담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잘 못 뵙고 약속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섹스에 관심이 없어져서 확실하게 예전보다 섹스가 없는 걸 문제로 안 삼아서 애초에 하질 않으니까 문제도 덜 생겨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냥 뭐 요즘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까 왜 섹스가 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연애도 섹스도 없어지는 이유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유튜브, 넷플릭스, 뭐 혹은 예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내가 뭔가 막 남의 눈치를 보고 애를 써서 힘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들어와도 그냥 뭐 밥 먹고 나서는 뭐 씻고 각자 따로따로 앉아서 뭐 유튜브 보다가 그냥 잔단 말이에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세월이 길어지면 이제 정말 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은 피곤하죠. 그리고 뭐 굉장히 쉽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건 너무 많고 그게 설령 정말 즐거운 게 아닐지라도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많아질 건데 섹스 리스는 사실 뒤에 리스자가 붙으면 저는 이제 이게 모자란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뭐 이제 영어학적으로 그 리스가 붙으면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도 안 한다? 한 달에 한 번 안 한다가 아니라 1년에 한 2-3번도 안 한다? 이러면 섹스 리스겠죠. 그러니까 보통 한 뭐 1년을 생각해서 10번도 안 할 경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섹스 리스는 정말 생각보다 많고요. 2021년에 한 교수가 그 연구를 했어요. 36%. 그 서울에 사는 성인들 대상으로 섹스를 얼마나 안 하냐. 를 했더니 36%가 1년에 한 번도 한 적 없다. 네. 라고 얘기했고 20대와 60대는 43%가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 뭐 일본에서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이제 키스한 청소년들이 많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왜 점점 섹스를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인간의 어떤 그 인류세를 멸종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외국에서는 섹스 로봇도 만들어지고 있고 대체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또 특히 이제 섹스 로봇이 리얼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AI가 탑재된 섹스 로봇이면 나한테 이제 최적화가 되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사람하고 소통할 필요가 없죠. 나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모르겠죠. 이제 생식은 해야 인류가 될 테니까 뭐 인공자궁이나 뭐 그거 보셨어요? 그 아일랜드 봤죠? 예, 거기에 보면 왜 둘이 가서 우리 애가 얼마나 여자 중에 컸냐면 엄청 이뻤습니다. 그런 세계가 될 수도 있어요. 인공자궁으로 태어나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인공자궁이 우리나라에서 실험에 성공한 게 벌써 5년 전이고 지금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섹스를 안 한다는 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멸종으로 가는 거죠. 지금 애기도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사랑하는 두 사람의 성관계 없는 부부가 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게 출산이나 외에도 가치관 이런 거 얘기했던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출산은 당연히 이제 하고 나면 좀 아무래도 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못하다 보니까 또 못한 시기에 있다 보면 또 이어지는 거 또 애를 낳으면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애를 케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기는 좀 많이 영향을 주기는 하겠죠. 옛날에는 사실은 아기가 뭐 4명, 5명이고 한 이불 속에서 자도 아기는 자꾸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어떻게 가능했지? 뭐 아기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섹스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사람들, 저녁이 있는 하루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 폴리네시아 같이 심심한 나라들, 이런 나라는 여전히 애들 많이 낳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IT 강국이고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애기를 만드는 일도 뭐 신경 쓰이고 또 눈치 봐야 되고 뭐 내가 막 또 준비도 해야 돼, 샤워도 막 해야 되고 또 저 사람한테 뭔가 좀 이렇게 그 프로포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려면 또 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또 만족도 시켜야 되고 그냥 애초에 안 해버리는 거죠. 아우
아우 귀찮아 그만하지 뭐 이러고. 그렇게 안 하다 보면 성관계 없는 부부의 결말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럼요. 그 남남대거든요. 그러니까 섹스를 안 하면 경제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이 경제 공동체로 시작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유재산, 자식한테 상속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안에서 sek스도 없고 그러면 그냥 경제 공동체로 사는 거죠. 이 둘이서 가진 부를 일구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어른들 부부 강의나 이런 데 가면 뭐 섹스 없어도 돼요. 뭐 우리 부부 대화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대화를 하느냐를 물어보면 뭐 그런 거죠. 애들 얘기, 학업 얘기, 뭐 직장 얘기, 돈 얘기, 집 얘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왜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더 좋죠. 나는 외로운지 너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은지 네가 나를 좀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서로의 어떤 인생에 좀 집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경제 공동체로 동업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뭐 돈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뭐 자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스킨십이 되게 중요한 게요. 이 스킨십은 우리들의 외로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로우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 같은 키우는 케이스 많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도 그런 컬럼 쓴 적 있어요. 중년 주부와 뭐 강아지, 반려견, 반려묘.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말 오래 모으고 항상 그런 어떤 애정을 보여주고 내가 안고 싶을 때 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가게 되고 중년 주부들이 또 마사지 좋아하는 이유는 마사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킨십이 없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 하러 가서 위안을 받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마사지 많이 하니까 그건 뭐 피부를 뭐 좋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러면서 힐링 받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마사지 중독되잖아요. 그게 결국 스킨십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왜 옛날에 후리허그 생각나세요? 네, 옛날에 많이 했죠. 이렇게 앉지 않아요. 이렇게 안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몸이 많이 닿아야 되거든요. 각계로 안아요. 각계로. 아, 이렇게 하나요? 더 많이 닿나요? 이렇게 안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앉는 이유는 우리가 피부가 닿으면 위로받는 느낌이 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피부가 이렇게 닿으면 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애착 호르몬이 또 분비되기도 해요. 이걸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무릎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거나. 그런데 누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면 좋지. 내가 힘들고 그럴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외로운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이거 다 외로움에서 나오는 거죠. 치매도 외로움병이고 결국은 전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치매가 급속도로 심해지는 건 그 사람이 누구랑 말할 사람도 없고 그냥 늘 혼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 부족에서 좀 연관된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데 섹스리스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슬픈지 좋은지 뭘 하고 싶은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섹스가 없어지면 그냥 남이죠, 남. 경제 공동체죠. 그런 관계를 안 한 서먹한 부부 사이는 좀 어떻게 하면 좀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근데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그냥 버려두면 그냥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그 무슨 영화 보면 막 덤불 외국의 호주 같은 데는 그냥 지가 굴러다니는 덤불이 있잖아요. 그처럼 그냥 굴러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를 잡고 고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일단 그 둘의 관계를 좀 섹스가 궁극의 목표일 수도 있지만 둘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밀착하게 하려면 로맨스 같은 걸 좀 많이 만들어야 되죠. 잔잔한 로맨스. 잔잔한. 네, 그러니까 뭐 둘이 같이 와인 마시는 시간, 뭐 맥주를 마신다든지 뭐 그런 시간도 좋고 그리고 뭐 둘이 손잡고 밤 산책을 한다든지 혹은 뭐 아내가 밤을 좋아해. 그런데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밤을 파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걸 막 이렇게 사갖고 식기 전에 막 뛰어오는 거? 이런 거 로맨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오랫동안 이렇게 좀 얘기도 없고 서로 너무 삭막해진 그런 부부들한테는 저는 그것도 권해요. 옛날에 연애를 자주 갔던 곳 한번 같이 가라. 추억의 장소. 예, 추억의 장소를 한번 같이 가라. 뭐 혹은 뭐 첫 만남이 있었던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거기 가서 똑같은 메뉴로 한번 음식을 먹으면서 옛날에 어땠는지 얘기를 좀 하면 그 감정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러면서 상대가 얼마나 나한테 이제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깨닫게도 되고 무엇보다도 관계를 좋게 하려면 관심을 보여주는 게 최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너무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제 둘이. 그래서 말도 안 해. 맨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이제 이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였는데 남편이 이제 집에 오다 보니까 귤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저거 사드리면 가시겠는 거예요. 그걸 다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귤 봉지를 갖고 들어왔는데 이제 부인이 나오니까 식탁에다 이렇게 툭 놓고 들어갔어요. 근데 둘이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삭막한 그런 부부였는데 남편이 이제 씻고 나와 보니까 아내가 귤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촉촉해져 갖고 당신 내가 귤을 좋아하는 걸 잊지 않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연애할 때 이 여자가 그렇게 귤을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귤을 사다 준 적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그 귤을 보고 이 남자가 내가 그래도 귤을 좋아하는 걸 알고 사왔구나. 화해의 제스처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좀 노골노골해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맞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맞아. 사랑조차도 사실은 자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받는 사랑, 인정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좀 더 앞으로 나갈 힘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좋은 거죠. 그런 관심에서도 저도 어느 웹툰에서 봤는지 아니 진이 얘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남녀가 있는데 사귄 지 1년이 됐는데 네. 그 여자는 이제 카페에 가면 아이스 라떼밖에 안 마시는 거야. 근데 네. 남자친구가 커피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여자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그치. 이런 거. 상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면 사실은 가서 뭘 시켜도 그게 사실은 좀 이제 연애가 오래된 연인들이 서로에게 정말 편안하면서도 애정을 느끼는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왜 연애할 때 진짜 잘해주는 남자들 있어요. 정말 잘해주는 남자들. 몇 년 잘해주잖아요. 네. 제가 그런 얘기 해요. 끝까지 잘해줄 자신 없으면 네.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 그거 안 하면 결핍이 돼요. 그러니까 맨날 차문을 열어줬는데 어느 날부터 안 열어줘. 그러면 그 전에 왜 차문 열어줬던 게 플러스 알파였던 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저 차문 열어주는데 고민해봐야 되겠네. 근데 차문 열어주면 기분 좋죠. 네. 예. 그리고 어떤 방송에서는 실크 슬립 이런 것도 얘기하셨던데. 네, 그런 어떤 마음이 가까워지는 그런 단계도 필요하고요. 그런 얘기해요. 왜 부부간에는 섹스 뭐 성욕이 안 생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냥 성기한테 맡겨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아.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거 이제 특히 노년인 경우는 더 하죠. 노년인 경우는 막 M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더라도 그냥 어떻게 삽입만 되면 그다음부터 다시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하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유혹할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상대를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고 나도 또 그런 감정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수면 바지 입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면 바지 입으면 아무래도 곰돌이 같고 뭐 이렇게 느낌은 좋지만 따뜻하고 좋지만 섹시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남녀가 이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사실 결혼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여자 이미 결혼 다 했으니까 네. 자기 몸을 투자를 안 해. 투자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잠자리도 어쨌든 이게 몸이니까 몸이 원할 수 있는 네. 몸도 만들고 옷차림도 이제 밤에는 약간 그리고 이제 실크 슬립을 입으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실크 슬립이 매끌매끌 하잖아요. 그래서 닿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본인도, 입은 본인도 왠지 자기가 굉장히 다시 좀 젊은 여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어떤 자기가 되게 섹슈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자기가 받기도 하고 피부는 이렇게 닿아야지 뭐가 시작이 돼. 그렇죠. 그쵸? 수면 바지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힘들죠. 네, 그래서 좀 저는 이 가정 안에서도 서로에게 약간 좀 섹시한 그런 느낌은 좀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뭐 꼭 무슨 호피 무늬를 입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 이성으로 보여야죠. 그래도. 피부에 닿는다는 얘기해 주셔서 교수님은 각방 쓰는 걸 굉장히 반대하시겠네요. 네. 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코골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네. 같은 방에서 네. 같은 침대가 제일 좋지만 뭐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는 침대를 구분한 것까지 오케이인데 각방은 진짜 안 된다고 네, 보시겠네요. 가능하면 같이 방을 쓰는 게 그렇죠. 좋아요. 각방 쓰면 이 사람의 감정이나 몸 상태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픈지 슬픈지 알 수 없고 그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나이가 들면 코를 골아요. 코를 고는데 살이 찌고 이제 왜 이 피부가 늘어지니까 근데 어떤 분은 막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정말 내 옆에서 편안히 자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한대요.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그게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도 같고, 그리고 코골이가 너무 심하면 이거 고쳐야 돼요. 그렇죠. 예, 코골이가 심해요. 혹은 뭐 어떤 분은 뭐, 특히 이제 여자들이 폐경기가 되면 막 더웠다, 추웠다 하기 때문에 같은 방, 같은 침대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두꺼운 이불, 얇은 그쵸. 이불, 에어컨 그리고 트냐 안 트냐. 그게 계속 시원한 상태로 자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더웠다 추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거 입었다 또 차가운 거 입었다 이러니까 아 정말 같이 못 자겠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도 사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고 그걸 또 알고 있는 게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도 노력 없이는 안 되고 섹스도 노력 없이는 안 되고. 저는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침대 두 개인데 좀 큰 거가 두 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둘이 이제 껴안고 네. 뽕할 때 할 수 있고 네. 잠을 잘 때는 좀 그래도 각자 네. 바로 옆에서 붙어 자는 거니까 그것도 맞아요. 사실. 그래서 매트를 그냥 각자 쓰고 붙여놓으면 맞아. 섹스할 때는 뭐 어느 쪽에서 하고 그럼 같이 잠을 자면서 따로 자는 네. 거이기도 하고. 그러면 한쪽에서 꿀렁거려도 괜찮으니까 전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실제로 그게 1인용 슈퍼싱글 정도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좀 떨어뜨려 놓으면 뭐 할 때는 한 그렇죠. 대 사고 잘 때는 뭐 뽀뽀해주고 또 잘 자 그러고 뭐 맞습니다. 오면 되니까. 자, 그럼 부부가 그렇게 관계에 만족하면 좀 어떻게 되고 자주 잠자리를 하면 좋아지는 거는 뭘까요? 너무 많이. 자주 좋은 감정으로 만나면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좋죠. 그리고 더 결속되는 느낌, 친밀감 느낌. 그런데 이제 섹스를 규칙적으로 자주 하는 분들은 건강하죠. 그렇죠. 일단 순환도 잘 되고. 교수님 말씀하신 건 젊어 보인다, 생신력 증가, 면역력 강화, 노화 예방, 수명 연장, 진통 효과, 피부 건강해지고 매력 자신감, 혈압 여기까지도 낮추, 넘죠. 우울증 예방, 스트레스 해소, 불면증에서 골다공증 예방, 전립선염 예방, 행복감 충분 총 15가지 영상에서 얘기하신 거 맞습니다. 네, 이거는 연구 결과 나온 거예요. 이건 데이터. 데이터예요, 데이터. 예,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이게 섹스가 몸의 건강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 중노년한테 가면 이제 중노년들은 파트너가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폐경되면 또 여자들이 일시적으로 성욕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있는 기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만 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얼굴이 이그러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왜 여기 이제 뼈가 부러지잖아? 그러면 이거 이제 기부스로 하고 있다가 재활 안 하면 못 써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있는 기관이에요. 성기관은 써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주 발기하는 것은 피돌기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경에는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걔가 발기가 잘 되는 건 그 끝까지 피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피가 들어가고 산소 공급이 된다는 거고 기관이 건강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정을 너무 안 하면 전립선 암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발기가 잘 되고 사정을 규칙적으로 하고 이거는 남자의 성 건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는 거죠. 사정을 많이 하면 또 안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뭐 어느 정도 횟수가 사정은 뭐 많이 하면 안 좋다는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정자가 남자들이 숨을 쉴 때마다 만들어지는 남자들이 정자 공장이라는 걸 몰랐을 때 그게 왜 일정량이 있어. 이것만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쓰고 나면 더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뼈가 사가. 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면 정자를 만들어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사정을 많이 하는 게 상관없는 거죠. 근데 사정이 그렇게 하루에 뭐 10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하루에 뭐 많아봤자 뭐 2번. 2번도 많은 거죠. 2번도 애들 더 많이 하죠. 제가 청소년 그 성상담할 때는 너무 자위를 많이 해갖고 20대 막 10대 네. 때는 막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정액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정액이 안 나와도 우리 왜 이렇게 계속 코를 풀잖아요. 그러면 코가 더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좀 있으면 또 고이잖아요. 그것처럼 정액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뭐 한다고 해서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 다음 날이면 또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뭐 사정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너무 많이 하는 게 그것도 어쨌든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한 사람하고 할 리가 있어요. 그렇게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하지 마. 이런 뜻으로 한 걸 것 같고요. 여자들의 경우는 질이 그 성기와 자궁경부를 이어주는 통로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통로는 유지되는 게 좋아요.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쓰면 붙어요? 붙죠.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때는 뭐 지렉도 나오고 건강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지고 하는 게 이게 왜 이 윤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수분이 빠지고. 거기도 그렇다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 피부니까, 조직이니까. 그래서 거기가 얇아져요. 얇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이 폐경기가 지나면 지렉도 되게 줄죠. 건조해지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붓기도 해요. 협착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섹스토이를 얘기할 때도 젊었을 때는 바이브레이터, 나이 들면 딜도를 좀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규칙적으로 성관계하면 그런 모든 기능들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자궁암 검사할 때 이렇게 면봉 집어넣어서 하거든요. 피가 묻어서 나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건강의 문제로 생각하세요. 건강. 그래서 그 규칙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은 일단 정서적인 건강에도 좋고, 일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으니까 좋고, 관계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내 건강에도 좋고, 육체적인 건강에도 규칙적인 섹스는 좋고, 뭐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용불용설. 용불용설? 쓰지 않으면 잃는다. 그래서 성관계를 계속 해야만 계속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40대까지는 6개월 동안 섹스를 안 해도 금방 재활이 돼요. 회복이 돼요. 근데 60대 돼갖고 섹스를 6개월 안 한다? 그러면 좀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규칙적으로, 아까 왜 뭐 섹스하면 좋아지는 것들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